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미분이 끝나고 이제 적분 파트가 시작이 됐네요. 자, 미분보다는 적분이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적분을 따라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부정 적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미분에 반대되는 계산, 미분의 역연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분의 역연산이다. 반대되는 계산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역연산했던 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x 더하기 3과 x 빼기 7을 계산을 하면 얘는 x제곱 빼기 4x 빼기 21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가는 것을 가지고 전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가는 걸 갖고 뭐 한다? 인수분해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개랑 인수분해는 서로 계산 방법이긴 하지만 서로 반대되는 계산이다 라는 거죠. 전개하기 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인수분해, 인수분해하기 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전개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서로가 역연산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fx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가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7x 빼기 5가 있다 라고 해볼게요. 자, 나는 이 아이를 뭐 해보겠다. 일단 미분을 먼저 해볼게요. 그쵸? 미분을 하면 우리가 f'x라고 일단 두고요. 그쵸? 이 미분 공식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7이다 라고 둘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목적은 자, 미분이 되기 전 상태의 함수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분이 되기 전 상태로 돌려놓고 싶다. 이 아이를 가지고 뭐 한다? 적분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계산을 하는 과정을 자, 다음 식을 적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도함수를 원래의 함수로 돌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 f'은 원래 입장에서 이 아이는 도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도함수를 구하세요가 미분하세요고요. 적분하는 것은 도함수가 되기 전 상태의 함수, 원시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시함수가 뭐인지 맞춰보세요 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왜 적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부정적분이라는 말을 쓸까? 이걸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부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냐면 적분값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적분값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 아이로 돌릴 때 자,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 아이를 미분을 할 때요. 이 상수함수를 제거하죠. 그냥. 그쵸? 상수함수를 제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밑에다가 만약에 여기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7x를 쓰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100을 쓰든 그쵸? 어차피 이 상수들은 모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도함수든 이 아이의 도함수든 이 아이의 도함수든 원시함수 입장에서는 상수항이 서로 다른 함수이지만 이 아이의 도함수는 오롯이 딱 이렇게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함수로부터 원래 함수를 이끌어낼 때 뭐를 알 수 없다? 상수항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함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부정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갖고 원래 함수로 돌릴 때 나는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에 대해서만 원래 값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수항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적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때 우리가요. 자, fx를 미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f'x 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 어떻게 뒀었죠? dy, dx 라고도 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y' 이라고도 했고 dfx 그 다음에 여기가 dx 이렇게도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아이들은 모두 뭐 하라 라는 얘기예요. 미분하라 라는 의미예요. 기호적으로 미분하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분하라 라는 것은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함수 입장에서 f'x라는 아이의 원래 함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 s자를 길게 느립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인테그랄 이렇게 읽어요.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아이가 도함수고요. 이 도함수가 되기 전 상태의 원시함수로 돌려야지 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때 이 dx라는 말에서 이 x는 뭐예요? 적분 변수를 말합니다. x에 대해서만 적분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 변수가 바로 x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인테그랄이 기호로 뭐예요? 적분하세요 라는 표시가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 인테그랄이라는 말은 뭐랑 똑같냐면요. 시그마랑 거의 유사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 아이는 나중에 조금 더 배우게 되겠지만, 자, 얘는 더한다라는 의미예요. 적분, 누적시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때 수학기호 sum, 거기에서 우리가 s를 딴 것처럼 얘도 그 s를 길게 늘린 거예요. 대신 이 시그마는 k는 1일 때, k는 2일 때, k는 3일 때처럼 딱딱 끊어지는 수들의 합이었다면 이 인테그랄은 연속하는 수들의 합이다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시그마 인테그랄 모두 합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왜 이 기호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몰라도 되고, 우리가 이 도함수를 인테그랄 하면 원시함수로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두고, 선생님 뭐라 그랬죠? 얘는 딱 어디까지밖에 몰라요. 이 상수함수 되기 전까지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수항은 알 수 없어요 라고 해서 뒤에 C를 붙여줘요. 그리고 이 아이를 적분상수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얘를 기호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인테그랄, 그쵸? 여기가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7에 이렇게 괄호하고 dx 이렇게 쓰면 이 아이는 요 함수는 어떤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이 도함수가 되기 전에 원래 함수는 뭘까요?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x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더하기 7x이고 뭐는 몰라요. 상수는 지워졌기 때문에 무슨 상수값인지 모르니까 더하기 c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게 바로 부정적분의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자, 요 아이를 이렇게 쓴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F'을 많이 안 써서 이렇게 문제집에서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인테그랄 자, fx dx야. 그럼 이 아이가 도함수의 역할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도함수랑 원래 함수는 차수가 하나 차이가 나죠. 원래 함수의 차수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아이의 원시 함수를 라지 fx로 주로 표현을 해요. 얘보다 차수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적분상수 c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부정적분의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를 갖고 이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40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7번을 보면 다음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1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첫 번째 x 뭐입니까? fx dx이다. x fx dx 즉 2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c다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어요. 자, 요 아이가 여기에 인테그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아이는 도함수예요. 자, 그럼 얘를 인테그랄을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미분이 되기 전 상태. 그쵸? 요 아이가 바로 뭐의 개념이 될 거란 얘기예요? 원시함수다 라는 개념이 됩니다. 원시함수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아이를 갖고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부정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얘는 부정적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적분하고 미분 사이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부정적분하고 미분하고의 관계 파악을 해보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원시함수예요. 그럼 이 아이를 내가 만약에 뭐 한다고 치면 미분한다고 치면 이 안에 있는 뭐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 아이가 도함수라고 그랬죠. 이 아이랑 이 아이의 관계가 이 아이의 도함수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아이거든요. 왜? 그 도함수를 적분했을 때 원래 함수로 돌리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자, 부정적분은요 사실은 보자마자 인테그랄이 붙었네. 그럼 얘는 인테그랄 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양변을 미분하는 겁니다. 양변을 미분하라.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양변을 미분하라. 왜? 얘를 미분한다는 것은 요 안에 있는 요 알맹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 아이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렇게 써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아이를 미분한 값이 되고 그 미분한 값은 요 안에 있는 이 도함수를 이끄는 과정인 거니까 이 알맹이가 그대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요 아이가 튀어나오면 fx가 되는 거고요. 요 아이를 미분해주면 6x제곱 더하기 뭐가 될 거예요? 2x가 될 거예요. 그쵸? x를 한번 약분해주시면 fx는 뭐가 될 것이다? 6x 더하기 2라는 자 1차 함수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항함수 f1을 물어봤으니까 f1 값은 뭐다? 8입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테그랄 x 빼기 2의 fx dx. 자, 요 아이가 x 세제곱 빼기 4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다. 이렇게 잡았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된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부정적분이 나오면 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변을 미분하는 거다. 왜냐면 자, 다시 한번 관계를 표현해주면 얘는 도함수인 거고요. 얘를 적분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실제로 원시함수라고요. 그쵸? 그러면 반대로 이 아이를 뭐 했다고 치면, 미분했다고 치면 이 안에 있는 덩어리가 그대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했다는 얘기는 여기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 dx, 이게 미분하라는 기호예요. 미분하라. 어떤 아이를, 이 식을 미분하라. x에 대해서.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안에 있는 알맹이가 그대로 튀어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는 x 빼기 2 곱하기 뭐는? fx는. 그쵸?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3x 제곱 빼기 4이 8x 더하기 뭐일 것이다? 4일 것이다. 그쵸? 그럼 얘를 3, 1, 2, 2, 3이 6 빼기 2인 거니까 여기는 3x 빼기 2, x 빼기 2로 뭐가 될 것이다?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 뭐가 된다? 약분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므로 f1은 x는 뭐가 될 것이다? 3x 빼기 2라는 값으로 나와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f1은 뭐다? 1입니다 라고 처리가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자, 부정적분이 나오면 양변을 미분하면 이 안에 있는 그 식이 그대로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411번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411번. 여기 보면 첫 번째. 자,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d dx고 여기가 인테그랄 x fx dx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괄호를 닫고요. 자, 이 아이가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2x제곱 더하기 뭐다? x. 이렇게 됐어요. 자, 잘리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f1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처럼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 파악을 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인테그랄이에요. 자, 미분이에요. 적분이에요. 그러면 요 아이를 적분했단 얘기예요. 그쵸? 요 아이를 적분했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자, 여기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분과 적분의 관계 파악. 거의 별이 5개짜리. 엄청 중요합니다. 자, 나에게는 fx라는 식이 있었어요. 그쵸? 그럼 이 아이를 뭐 하면, 자, 미분하면 f'x가 될 거고요. 이 아이를 뭐 하면, 적분을 하면 fx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f'x를 자, 적분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fx가 된다는 거를 알고 있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요 식을 그럼 이제 다시 뭐를 해보세요? 미분을 해보세요 라는 의미예요. 요 식을 다시 미분을 해보세요 라는 의미라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 fx를 미분하면 뭐가 생깁니까? f'x가 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침에도 말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를 다시 한번 적분이 된 아이를 미분하잖아요. 적분과 미분이 만나면 요 안에 있는 덩어리가 그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 의미였던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엔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나는 f'x가 있어요. 오케이? 이 f'x를 이번에는 미분을 먼저 하래요. 얘를 미분을 먼저 할 거예요. 오케이? 자, 미분을 먼저 하면 이 아이보다
차수가 하나가 더 어떤 애가 나올 거야? 더 작은 애가 나올 거야. 그래서 걔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2'이라고 둘게요. F2'X 2번 미분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번에는 적분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적분하세요. 그럼 적분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아이가 이 F'의 입장에서 도함수죠. 그러니까 도함수가 되기 전에 무슨 상태? 원래 함수 상태로 돌려주세요 라는 거니까 얘는 뭐인 거야? F'X가 돼요. 여전히 여기 안에 있는 아이가 나올 거야. 하지만 원래로 돌릴 때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부분을 모른다? 상수항을 모르기 때문에 뒤에 상수항을 어떻게 주셔야 돼요?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자, 보세요. 적분기호랑 미분기호가 만나잖아요. 적분기호랑 미분기호가 만나면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요 안에 있는 덩어리가 그대로 튀어나와요. 근데 주의될 점이 미분이 마지막에 나오면 상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F'이 나옵니다. 근데 똑같이 미분하고 적분기호가 만나면 얘가 이렇게 사라져서 이 안에 있는 아이가 그대로 튀어나오긴 하지만 적분이 나중에 쓰였다면 적분 상수가 뒤에 붙어있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미분과 적분의 관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라고요? 원래 함수를 적분했다는 거. 그러니까 도함수를 적분하면 원래 함수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도함수를 적분하면 원래 함수로 돌리겠다. 근데 여기까지는 원래 함수로 돌릴 때 나는 적분 상수를 몰라요. 얘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미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F는 뭐가 될 거고요? F'이 될 거고 C는 없어져요. 그래서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식이 그냥 그대로 편하게 나오게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아이를 뭐를 먼저 할 거다? 미분을 할 거예요. 도함수가 된 아이를 한 번 더 미분하겠다는 얘기야. 그걸 기호로는 2'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이 있었어. 얘를 한 번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6x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란 얘기예요. 6x 더하기 6 얘를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죠. 얘가 f라면 얘가 f', 얘가 f2'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미분이 계속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뒀어. 그리고 그 아이를 뭐 하래요? 적분을 하래요. 그러면 F2'이 되기 전 상태가 얘인 거죠. 원시 함수를 말한 거니까 F'X는 맞지만 자, 얘를 적분을 해주면 뒤에 뭐가 붙는다? 적분 상수가 붙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C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적분과 미분과 적분이 붙으면 이 기호들이 사라지고 이 안에 있는 덩어리가 나오는데 미분이 마지막으로 끝났다 그러면 가볍게 이 식이 그대로 나온다. 근데 적분이 마지막으로 나왔다 그러면 뭐를 뒤에 붙여줘라. 적분 상수만 하나를 더 붙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정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저는 여기를 지우고 이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여기를 보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분과 미분 기호가 나왔기 때문에 없애주면 되고 미분이 나중에 쓰였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 자, 적분 상수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 덩어리 xfx라는 식이 그대로 나올 거고 그 결과가 4x 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x였다는 뜻이래요. 그럼 x를 약분을 해주면 이 fx는 4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됩니다. 라고 처리가 가능하겠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라지 fx는 인테그랄 ddx고 여기가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dx예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여기를 dx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라지 f2랑 그죠? 요 아이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라지 f0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까요? 미분하고 적분하래요. 자, 여러분 미분과 적분 기호가 붙어 있으면 여기 안에가 지워지면서 요 안에가 그대로 나와. 대신 적분이 나중에 끝났죠. 그러면 적분 상수를 붙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라지 fx는 x제곱 더하기 x가 되면서 뒤에 적분 상수 c를 붙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라지 f2는 2는 4 더하기 2인 거니까 6 더하기 c고요. 걔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c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7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요 자리에 뭐를 붙여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7을 붙여주자. 이렇게. 그러면 라지 F0은 여기 없어지면서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자, 부정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21번 내용이 끝났고요. 자, 문제를 잠깐 2문제 정도만 더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여러분 제가 채점하다 보면 그냥 저의 설명을 그냥 필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스톱하고 여러분 문제 먼저 푸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경만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풀기 전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배운 내용을 접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저희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443번 하고요. 그 다음에 449번을 풀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풀기 전에 스톱하시고 먼저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443번을 한번 볼게요. 자, 라지 fx 더하기 인테그랄 x fx dx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무슨 부분이 나온다면 부정적분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부정적분은 실제로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양변을 뭐 하는 것이다? 미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양변을 미분하라. 그쵸? 그래서 자, 나는 이 좌변도 무엇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d, dx 이렇게 쓸 거예요. 그쵸? 이 아이도 x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잡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스몰 fx가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 아이를 미분하면 내가 뭐 한다 그랬죠? 여기가 이렇게 미분기호가 붙으면 미분과 적분기호가 만나면 없어지고 여기 안에 있는 덩어리가 그대로 튀어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가 x, f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요 아이를 미분한 값하고 결과가 어떻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4이 8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더하기 2x 빼기 2예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되셨죠? 그러면 얘는 fx로 묶어줄게요. fx로 묶어주면 여기는 x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쪽도 반드시 뭐를 인수로 가질 것 같습니까?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질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지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8 더하기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네요. 그쵸? 그러면 나는 여기는 뭐예요?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x의 제곱 8x 제곱 여기는 12x 제곱 되려면 4x 그럼 이렇게 12x 제곱 밑에 상수항만 나오게 해주려면 빼기 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2로 묶어주면 2에 x 더하기 1 4x 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fx이고요. 여기는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얘는 나는 이렇게 없애겠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fx는 2배의 4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뭘 물어봤냐면 fx는 지금 뭐가 되고 싶어? 0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쓰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8x제곱 더하기 4x 빼기 2이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한 답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449번 볼게요. 449번의 오답률이 좀 높았을 것 같은데 449번 여러분 만약에 맞았다면 자, 부정적분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부정적분의 뜻이 뭔지 그 의미 파악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 누가 됐을지 한번 볼까요? 자, fx의 두 부정적분이래요. 그러면 얘가 도함수거든요. 그쵸? 얘가 도함수인 것의 부정적분이래요. 그러면 딱 힌트는 이 아이는 나머지 식은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상수항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가 도함수래요. 얘의 부정적분은 얘를 미분했을 때 얘로 돌아가는 아이기 때문에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둘래요. 라지 fx를 뭐라고 둘까요? 뭐 hx라고 둘게요. 얘를 hx 더하기 c1 그러면 라지 gx도 뭐예요? hx, x로 이루어진 식까지는 다 똑같은데 상수항만 다를 것이다.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자, 여기는 F2랑 G2를 줬기 때문에 F2 빼기 나는 G2를 알고 싶다. 그럼 F2 빼기 G2는
여기는 HE 더하기 C1 빼기 HE 그 다음에 빼기 C2다. 이렇게 둔다는 얘기예요. 그럼 HE는 없어지면서 C1 빼기 뭐가 된다? C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여기 빼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래 놓고 물어본 건 F1 빼기 G1이다. 그러면 자, F1은 뭐인 거예요? H1 더하기 C1 그 다음에 G1은 H1 더하기 C2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F1 빼기 G1은 얘랑은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C1 빼기 C2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i는 결국 우리가 구해놨던 마이너스 3하고 똑같은 값입니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자, 라지 fx랑 라지 gx라고 두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구하지? 차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엄청나게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아이의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다 똑같고 무슨 항만, 상수항만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수항만 다른 두 함수였구나 라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1번 부정적분의 개념 그리고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부정적분 계산을 통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